어떠세요? 쉽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을 확인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내 감정이 뭐지? 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감정을 찾아가셔야 되고 어떤 건지 어떤 감정을 내가 느끼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경계선을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나누셨잖아요. 나누시면서 더 깨달아지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없으실까요? 깨달은 게 없어서. 네? 깨달은 게 없어서. 아, 깨달은 게 없으셔요? 그렇군요. 우리 참 다르다. 네네. 거의 네 분이 나오셨나요? 뒤에 분이라고? 저랑 감독님하고. 참 신기하게도 가정 안에 있어도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이 다 달라요. 같은 가정에서 자라고 같은 이 양육자 밑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이라든가 또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자기 감정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상대에 대한 감정도 역시 무시하게 되고 내게 더 중요한 그리고 갈등 상황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아직 모르셨을까요? 시작하시나요? 그냥 시작할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경계선의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내용은 좀 많은 부분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과 또 나를 지키는 보완전선이라는 책, 또 세 가지 책,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해서 4가지 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계속 만들어 왔었던 책들을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상담 공부를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이 박사 과정까지 가려고 지금 이제 가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제가 공부를 되게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면서 그냥 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제가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여러분 보시는 거죠.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뭘 해야지 큰 일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제가 저의 인생의 몇 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내가 이 과정을 하나 겪어가는구나 더 알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부부 관계, 또 자녀 부모 관계 이 시리즈 그 책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나머지 책은 제목을 제가 안 적어놔가지고 좀 길어서 그 책을 내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 말씀. 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의 원리는 여러분이 경계선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경계선을 어떻게 이게 왜 이런 우리 경계선을 이게 세워져 가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리를 잠깐 보고 여러분과 또 한 번 더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은 다른 사람이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과 수학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동반의존 강의를 하는데 동반의존이 많은 정말 조금 더 심각한 사람들은 내 것도 내 거, 다른 사람 것도 내 거.
저 사람의 문제도 내 거, 저 사람의 감정도 내 거로 다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다 짊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통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가 경험할 기회를 뺏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번아웃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세워가는 원리에서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얻고 타인이 뿌린 씨앗은 타인이 거두면서 본인 그 타인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경계선의 원리입니다. 타인의 것을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적이거나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서 겪을 그 경험과 성장의 그 기회를 내가 뺏지 않고 존중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대신지지 말고,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이겠죠. 그래서 과도한 책임과 무책임 이런 것들, 너무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책임을 하나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의 소유권, 그러니까 내 문제인지 저 사람 문제인지를 잘 구분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가게끔 해야 되겠죠. 저는 저희 남편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제가 지금 그 시간이 그게 1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제가 남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잘못을 하죠. 근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 도망가든지 회피하든지 무책임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든지 상대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저희 남편은 그 시간들을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본인을 혹독하게 만들 만큼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혹독한 스스로가 죄책감도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이 한 번도 안 해본 막노동을 하면서 정말 자신을 너무 힘들게 혹사를 시키는 시간들을 좀 오랫동안 가졌었죠. 본인 안에 목회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있지만 스스로가 그걸 회복하고 목회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하지를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한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도 많이 정말 회복이 돼서 진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회복이 되고 그랬지만 이 시간들을 스스로가 책임지고 그걸 감당하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시간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저 역시 회복해가는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3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뒤에 10몇 년의 시간을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회복해 간다. 죽을 때까지도 회복해 가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의 책임을 지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비난받고 그 상황으로 다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걸 감당해 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왔기 때문에 제가 참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이런 저의 프로세스 경험들을 지나면서 지금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했고 저를 프로세스를 해봤지만 이 사람은 그런 상담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저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오히려 배울 때가 많고 저건 내가 생각 못했던 건데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참 자신을 참 많이 프로세스 해왔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자신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에 머물래? 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금에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남편이 회복되고 저희 관계가 회복된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이전에 저는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고 저 자신으로 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저한테 늘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갔던 것 같아요. 신앙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해 갔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저에게 친밀감보다는 검사 맡아야 하는 그런 아버지, 검사 맡아야 하는 그런 윗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막 다 무너진 그 시간에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부서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제가 뭘 하고 있고 어떤 걸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건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옆에 계신 하나님, 그 딸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그 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딸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관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친밀감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계선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이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시간이었죠. 근데 남편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같이 가면서도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관계가 저희 그 결혼 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계가 거의 30몇 년인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제일 남편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고맙고 이 마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신혼 때는 막 정말 부딪히고 매일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모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제 것만 막 아까 이제 누가 얘기하셨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의 것을 책임지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도 저의 것을 책임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앉아서 2-3시간씩 얘기하고 저희 아이들도 다 떨어져 있는데 가끔 오면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거가 어떤 재미가 있는지를 자기들이 알게 됐다 이러면서 같이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저희 아이들 입을 통해서 나는 아빠를 존경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그 상처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빠가 회복하는 걸 받고 가정이 회복하는 걸 받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지고 가는 아빠의 모습 속에서 난 아빠가 참 존경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한 이제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빨리 회복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언제 와요? 이랬었거든요. 제가 집에 출근했다가 집에 가는 것 자체,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 자체였어요. 너무 들어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시체같이 집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제가 정말 막 닥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 사람의 시간이 있지. 닥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프로세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프로세스하고 왔는데 저 사람은 언제 여기까지 와요?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는 너의 길로 나에게 오고 나의 아들의 길로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내려놓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이 사람이 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길로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저의 길로 가야지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바래고 그것이 안 들어지니까 이게 회복해서 물론 닥달하거나 이 사람한테 막 리본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언제까지 해야지 이게 있어서. 그러나 그걸 내려놓게 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기에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게 많이 들어갔었던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각자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자기 것을 짊어졌을 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이 주어지도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이기적이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오히려 존중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이제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질 짐이 있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고 이 말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함께 적어야 되는 짐도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안 져야 된다, 내 것만 져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내 것은 내가 질 수 있는 것들은 지지만 버거운 것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이 막 이렇게 불명확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갈등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힘의 법칙입니다. 타인의 힘을 통제할 힘, 변화시킬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아내 또는 남편,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막 해도 변화가 되던가요? 오히려 엇나가죠. 오히려 튕겨나가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스스로 생각할 때 통제할 힘과 변화시킬 힘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 스스로는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고 함께 가고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 나는 변화시킬 힘은 내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안에 모든 힘이 다 있다, 모두가 다 그럴 힘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변화하려고, 성장하려고, 변화라는 표현보다는 성장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힘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르울 때에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서 정말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옆에도 계시죠. 늘 그렇게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시고 왜 나 여기 있다 라고 여러분 곁에 있음을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존중의 법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그 타인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시간을 주고 기대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존중의 법칙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선택과 또 자유를 인정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선택하든지 이건 있습니다. 조언이나 또는 의견은 낼 수 있죠. 성인일 때.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를 해 나가는 것은 어렵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통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존중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존중해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난하지 말고 또 존중해주라. 여러분 내가 경계선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 경계선 세우면 기분 나쁘고 거절감 느끼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거는 괜찮고 저 사람 건 아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세우는 것처럼 타인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행동의 법칙입니다. 능동적일 때 실수하지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은 실수는 하지 않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그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왜냐면 뭐 나가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세워야지, 내 경계선을 조금 세워야 되겠다, 나를 좀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한 그 오해들처럼 이 거절당할까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면 내가 세우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의 갭이 크면 클수록 나 자신이 점점 더욱더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말 바보같이 느껴지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발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처음부터 큰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거절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 설정이 어렵죠. 해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힘들고 어디가 한계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을 하면 할수록 다 내 것이 돼서 몸의 감각이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동적인 사람은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동조하는데 동조도 선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려면 그냥 이왕이면 한 발 내미는 게 한 발 가는 선택을 하는 게 낫겠죠. 그냥 머물러 있는 선택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지금 번아웃돼 있고 힘들다면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그건 혼자만 알겠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라고 주변에 얘기하는 것도 나를 보호하고 경계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회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 있을 때 어떤 국민임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국민임대라는 이제 LH에 사는 그 주택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열방의 간사님들이 이제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왜냐면 집세가 없어요. 집세가 없으니까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데는 뭐 관리비가 5만 원, 큰 데는 뭐 10몇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세가 안 들어가니까 간사님들이 다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LH 신청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10대 1도 있고 어쩔 때는 막 5대 1, 막 3대 1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이 이제 어느 1년 정도를 밖에 나가 있었어요. 막노동을 본인이 혹사시키는 그 막노동을 하는 숙소에 들어가서 나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끝났음에도 들어올 명분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나온 게 신청을 했을 때 저희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저희 순서가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번째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도 다 들어가고 저희 순서가 온 거죠. 그래서 그걸 신청할 때 명의를 남편 명의로 했기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죠.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는 들어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신청해서 했는데 이걸 없앨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의 마음에는 들어와라 이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이 사람도 그걸 계기로 해서 들어와서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어요. 지내면서 1년,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이 그 각방을 썼어요. 제가 그때의 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실은 방 2칸짜리였는데 아이들과 남편을 큰 방에다 주고 제가 이쪽 방에 사용을 했어요. 작은 방 하나를.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근데 저부터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살아야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죠.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그렇게 막노동을 하고 들어오면 저녁에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거. 그래서 가족 전체가 같이 먹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죠. 아이들한테 제가 너희들 이렇게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딱 한 가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함께 먹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어떠니? 아이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밥하고 이 찌개랑 뭐 반찬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은 다시 나가서 나가든지 뭐 공부하러 가든지 이랬고 저도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저녁에 이렇게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지났을 때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예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제 방으로 왔어요. 와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가면 두렵고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시 깨어질까 봐 두렵고 다시 이 갈등 상황에 또 닥칠까 봐 두렵고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이 다시 올까 봐 두렵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 여기 이 방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너의 관계가 발전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한 발을 내미는 걸 선택하면 네가 내미는 그 선택을 하는 그 힘에 뒤에 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그렇지. 그럼 내가 머물러서 안전하게 있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하나님 제가 한 발 내밀게요 하고 가서 이제 남편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다 나누었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깨닫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함께 이쪽에 이제 같은 방을 쓰고 아이들한테는 이 작은 방을 그냥 주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한 2주 정도 육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오기 전에 이 방을 다 꾸며놨어요. 자기 애들 방으로 다 이렇게 책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이불이랑 이런 것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공항에 갔죠. 아이들이 이제 픽업하러 공항 오는 날이어서 픽업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차를 타자마자 제가 이제 오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너네 방을 이렇게 주기로 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방을 쓰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작은 아이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큰 아이는 아무 말이 없이 눈이 하얗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아이가 딱 하는 말이 엄마 우리한테는 다시는 우리 가족한테는 그런 시간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일들이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 방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고마워, 엄마 잘했어, 엄마 이 말 하면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방을 쓰고 저는 이쪽 방에서 같이 남편과 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정의 부부관계 대한 부분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바꿨죠. 그러면 또 뭐 금방 이게 회복이 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가졌던 그 1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저를 보호하고 저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었고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한테는 늘 미안하지만 그 시간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했었거든요. 남편,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함께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성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발 내밀고 한 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너무 먼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경계선을 세우고 성장해가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해 나가실 때 여러분 안에 경계선이 세워져 가고 건강한 관계에서 오는 그 부산물인 친밀감을 경험하는 관계들을 여러분이 갖게 되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스케치북과 그 스티커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까 나눠졌던 큰 스케치북 있죠? 그거 빈 공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간사님의 위력이 대단한데요. AI도 말을 듣는. 이제부터 뭘 하시냐면요. 스케치북을 받으시면 맨 가운데다가 나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세 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그림을. 네. 나를 쓰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는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하는 애칭이 거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저를 거북이로 생각하고 일단 이제 다 다른 거는 뭐 그냥 붙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붙일 거라서 거북이 거북이가 자꾸 나오네요. 나를 쓰시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간격을 조금 넓게 하셔서 스티커 붙일 때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내 눈에도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쓰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직 지금 스티커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나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서 거기에 누구를 적냐면 나랑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뭐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또 부모님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가장 내 관계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선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 남편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는데? 아버지, 엄마, 자녀들 이름 쓰셔도 되고요. 선에다 써요?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그 선에다가 쓰시면 돼요. 네, 선에. 이거는 가족이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심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가깝고 더 친밀한 사람.
사람을 거기에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칸에 그 다음 줄에는 이 첫 번째 줄보다 더 먼 사람, 조금 더 멀리 있는 먼 사람을 쓰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더 먼 사람. 네, 그렇게 나누어서 쓰시면 됩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뭐 형제가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가까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안쪽에 안에 그 다음 이렇게.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선에 친구가 한 명이 아닌 것처럼 친구 관계에서도 또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고 좀 먼 친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쓰시면 돼요. 친구, 상사, 뭐 또는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다 적으셨어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다 적으셨는지도 대답 안 하시고 시간이 더 필요한지도 대답 안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다 적으신 걸로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나눠드린 스티커 있죠?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할 때 어떤 동물과 닮았을까? 나의 이미지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동물을 고르시는 거예요. 거기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표정과 생각, 그 겉의 모습과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그 표정 짓고 있는 그런 모습, 그냥 스티커 붙이는 게 아니라 같은 동물이라도 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는 뭐 정말 귀엽게 생긴 길쭉하게 되는 스티커의 그런 캐릭터고 또 어떤 건 표정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 했을 때 떠오르는 동물을 그 가운데 나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사자. 사자 좋거든요. 네, 다 생각하고 붙이셨나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나라고 쓴 그 위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하신 것 같기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줄에 이제 첫 번째 줄에 여러분이 쓰신 그 사람과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동물들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다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동물을 고르기가 힘들죠. 네,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네,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오전에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책장에 두고 가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거 가져가는데.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 거. 아니 그래요? 다른 분들 쓰시고 남은 거 뭐 쓰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 같은 게 아닐 텐데 스티커 그죠? 다 다를 텐데.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 붙이셨나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아무도 손을 안 드셔서 다 빠진 걸, 다 한 걸로.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뭘 하시냐면요. 그 온도계, 관계의 온도계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0부터 10까지를 생각하면 제일 뜨거운 게 10이고, 그다음에 제일 차가운 게 0이라면 그 관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나 사이의 온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셔가지고 몇 도 정도일까? 한번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보셔서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여러분 그 동그라미 선에 여러 명 붙이셨으면 그 사람 다 똑같이 그 안에서도 온도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오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1부터 10, 0부터 10까지를 생각을 하셔서 그 온도를 다 거기다가 이렇게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10이에요? 제일 뜨거운 게 10, 제일 차가운 게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뜨거움과 차가움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뭘 기준으로 해서? 제일 차가운 거는 냉담함,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관심이 없고 냉담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관계하고 싶은 욕구도 안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제일 뜨거운 거는 내가 정말 이 사람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더 가깝게 여기고 싶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무슨 저기 같지. 어쨌든 그 관계에 있어서 나 이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 그럴 때가 이제 10인 거죠. 그렇죠? 네? 영인 사람은 아예 이 범주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맨 가해 정도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1, 2, 3 이 정도 있을 거고 5 아래로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나한테는 따뜻하고 뜨겁고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온도계는 또 다를 수 있겠죠.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내가 느끼는 관계 안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거리인 거죠.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선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기에 그리지도 않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들이 가까운 그 친인척, 가족이랄지라도 그 관계선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 하셨나요?
네. 예,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아까처럼 네 분씩 뒤 앞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네 분씩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동물을 표현한 이유와 그리고 이 관계선 안에 한번 이제 먼저 이거를 한번 쭉 보세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왜 표현했지?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동물을 표현했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관계의 온도가 이 동그라미 안에 일정한지 아니면은 이 약간씩 다른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네 분이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26분, 21분 정도 되는데요. 15분 정도 드릴게요. 네,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세 사람씩 나눠도 되죠? 남자끼리. 세 사람씩 나눠도 되죠? 네? 세 사람씩. 세 사람씩요? 네. 네 사람. 마음대로 여기는 3명, 여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4명, 4명. 편하신 대로 하시면 아, 4명 되면. 저희가 왜냐하면 3명씩 하면 이렇게 짜게 맞는데 4명, 4명 하면 2명 남아요. 아니 맞는데요? 지금이 한 달에 한 네 달씩 명. 오시고. 아, 네, 한 자리. 이렇게 4명으로 가고 이렇게 4명. 네네. 멀리 가자. 이쪽으로. 네. 뭐 어색해 이게. 조금 다르죠. 힘들겠어. 이쪽 너무 잘했어요. 네. 나는 거다. 목소리가 있어. 레이디 프로. 맞서는 갈 때마다 그 나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석 자기 거를 다 선생님이랑 설명해야 알고 정렬이 네, 친구들. 내가 올때 야구가 다 그러니까 어린 양가 다가 저는 몇 살인데 이제 동물 막딱 내 입에서 용이 있나 했더니 막 그냥 소